중국 정부가 얼마 전 확진자 판정 기준을 바꾸면서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폭증했고 이로 인해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그 기준을 다시 바꾸기로 했는데요. 베이징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영은 특파원, 확진자 판정 기준이 다시 바뀐다는 건데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가요? 네, 최초 발병 2달 지난 시점인 이달 12일에 중국 당국은 상황이 가장 심각한 후베이성에 대해서만 환자 판정의 기준을 바꿨었습니다.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지적받는 핵산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났더라도 의사소견상 증세가 확실하면 확진자로 분류하기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루 확진자가 15,000여 명까지 폭증하는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일주일 만에 다시 임상 진단은 확진 기준에서 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당국은 그동안 검사 능력이 향상되고 검사 시간도 짧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되면 중국 당국이 발표하는 통계에 대한 신뢰도는 더 떨어지겠군요. 네, 여기에 코로나19 발병을 처음 공개했을 당시 밝혔던 수치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이었죠. 중국 당국은 우한의 화난수산시장에서 27명이 원인 불명의 폐렴에 걸렸고 사망자는 없다고 처음 공개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국이 내놓은 최신 논문에서는 이미 지난해 12월 말까지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성에서 감염자가 104명이 나왔고 그중에서 15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 발표했던 수치보다 4배나 많은 거죠. 코로나19가 후베이성 전역으로 확산하는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거나 또 나아가 상황을 축소, 은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공개를 통해서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계속 논란이었는데 중국 당국의 공기 전파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했다고요. 네, 그동안 증거가 확실치 않다는 입장을 보여왔던 중국 당국이 공기 중에 작은 입자 형태, 즉 에어로졸을 통해서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에어로졸을 통한 감염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과거 2003년 사스 때 홍콩의 한 아파트에서 321명이 집단 감염이 됐었는데요. 그 이유가 에어로졸 감염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다만 상대적으로 밀폐된 환경에서 오랜 시간 고농도의 에어로졸이 노출될 때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